같이 합장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 답을 합장 푸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아프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6페이지 저 올라갑니다. 맨 위에 갑니다. 차정과 표덕 이래 놨는데요. 이 차정은 쌍차를 의미합니다. 쌍차. 처음 오신 분은 쌍차가 뭐고 쌍조가 뭐 잘 모르는데 나중에 스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정은 쌍차를 의미하고 표덕은 쌍조를 의미하는데 결국은 중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중도를. 차정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표덕은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없다, 있다의 한 변에만 집착하면 이 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해서 설명하면은 한 가정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내 말만 맞다고 주장하면 이거 변견입니다. 또 아내는 아내 지 말만 맞다고 주장하면 변견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주장을 다 떠나버란 말입니다. 집착을 하지 안 하고 떠나버리니까 나중에 남편과 아내의 말이 서로 통하더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있다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이 없다가 전제가 안 되면 있다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를 만약에 이야기할 때는 없다가 있다 안에 싹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없다를 이야기할 때는 있다가 없다 안에 싹 들어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이게 이야기가 안 됩니다. 자, 크다. 저 사람은 키가 크다. 어디에 기준으로 내가 키가 크나 말이지. 응? 작은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은 키가 클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키가 작다 하면 상대적으로 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키가 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크다, 작다, 없다, 있다 이것을 집착하지 말고 다 떠나보라는 거예요. 떠나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있다 없다가 통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정을 이야기할 때 긍정이 없으면 부정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 안에 긍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긍정을 이야기할 때도 긍정 안에 이 부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만 있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다가 이 부정을 기준을 할 것이냐.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잘났다, 못났다, 크다, 작다, 잘 산다, 못 산다 등등 우리의 삶 모두가 상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변입니다. 변인데 양극단을 다 집착하지만 떠나보니까 나중에 양극단이 서로 통해보더라. 이것이 지금 차정과 표덕의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하엄정의 초조인 두선 스님의 하엄오교지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두선 스님은 하엄 삼매인 대연기법계에 들어가는 것이 난해하여 어려워 그 방편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방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방편설로 여러 가지를 설하였는데 이 차정과 표덕 이론도 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차정은 맞고 떠난다는 이 쌍차고 표덕은 서로 의지하고 통하더라 하는 쌍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정이라는 것은 꼭 쌍차면에서 말한 것이고 표덕은 쌍조면에서 말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하엄법계에 인도하는 방편설인 차정과 표덕의 이론도 알고 보면 바로 쌍차와 쌍자를 논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정,
이꼬르 쌍차인데 이거는 부정, 맞고 떠난다.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이 말을 떠나고 지혜를 끊는 것임을 드러내며 이 문이, 이 문이라는 건 두 문입니다. 이 문이 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차정이요 둘은 포덕이라. 차정은 쌍차요 둘은 포덕이라. 포덕은 쌍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법에 대하여 말로 했지만 실제로는 말도 여의고 아름아리도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쌍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과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쌍조를 이야기합니다. 쌍차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쌍조는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없다를 이야기할 때 있다가 없으면 없다가 이야기가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있다를 이야기할 때 없다가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을 떠났다고 하여 말도 못하고 벙어리 모양으로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이것도 죽은 송장이요. 이건 쌍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하여 말로 표현될 줄 알면 그것도 해도입니다. 이건 쌍조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을 떠난 은설이고 은설이 말을 떠난 것임을 확실히 자각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차정이라는 것은 쌍차면에서 말하는 것이요 포덕은 쌍조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 밑에 정을 막는다. 정을 막는다는 것은 차정을 막는다는 말은 연기는 있는 것인가 물으면 아니라고 답한다. 곧 공하기 때문이네. 연기법은 이 연기라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은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스님이 항상 이야기하지.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에 당장 의지하고 있나? 땅에 의지하고 이 공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요소에 싹 빼갖고 5분만 딱 그 진공으로 만들어 보면 거의 다 우리 죽어 나갑니다. 그래서 연기는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법은 자성이 없어서 이 자성은 불성, 본성. 왜 자성이 없어서 공이다 이랬냐면 모든 현상은요 시시각각으로 변해갑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서 꼭 공이다. 자성이 없다 그런 것보다는 공이다 이 말입니다. 공은 뭐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런 소리거든요. 이것은 차정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쌍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는 없는 것인가 물으면 아니라고 답한다. 곧 있기 때문이네. 연기법은 꽃무시래로 있기 때문이다. 이 표덕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요, 우리 중생들이 헷갈리는 거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래 보면 헷갈리죠.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것은 중도를 정득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쌍차 쌍조를 정득해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한순간에 딱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아보면은 지금 이 세계가 부처의 세계라는 거예요. 부처의 세계. 부처의 세계. 우리가 보살님들이 백화점에 가서 하나의 물건을 딱 놔놨고 어떤 사람은 좋다 저거 한번 입고 내가 모이면 가봤으면 얼마나 좋구나 이래 생각을 한 사람도 시키고 어떤 사람은 좋기는 좋는데 돈이 많아서 돈이 비싸서 내가 막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런 사람 이것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다 떠나라. 한 면만 강조를 하면은 부처님 입장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다 니다를 집착하지 말고 떠나보니까 내다 니다가 통하더라는 거예요. 신랑각 씨가 자꾸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이래 따지지 말란 거예요. 그것도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예의적으로 잘못했으면 3번 이상은 하지 말아요. 3번 이상 하면 줄삼, 떼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니는 옛날에 내한테 안 이랬나 하고 딱 이래 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잘못했든지 남편이 잘못했든지 3번 이상은 하지 마라. 3번 이상이 넘어가면 옛날에 내 잘못한 것을 딱 찍어 있다. 너는 그전달에 안 그랬나? 그거 딱 치고 나오면 큰 싸움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 떠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고 나니까 그만 내 마음, 네 마음이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없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급 이전부터 언제든지 연기법은 존재하므로 존재하여 왔으므로 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쌍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의 두 문답은 서로 부정하면서 서로 성립되어 없다는 것은 있다는 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없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즉 부정이 긍정이고 긍정이 부정이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와, 나쁜 놈하고 좋은 놈을 생각해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스님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좋은 놈이 많아야 되는데 좋은 놈도 떠나보고 나쁜 놈도 떠나보고 두 군데 집착을 하지 말았겠거든, 부처님이. 이걸 딱 가지고 나쁜 놈 좋은 놈을 아무리 그런데요, 스님이 경험상 진짜 성악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독하고 악한 놈이 있는 것 같더라고. 딱 사람은. 이것이 내 경험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들어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내가 아무리 악하게 일을 해도 자기 악한 줄 몰라. 자기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답은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공부를 더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거들랑 스님들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연기가 아무리 있다 해도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자성이와 공하나면 시시각각으로 이 자성이 딱 그대로 시체가 있으면 되는데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시시각각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또 없다고 하지만 연기는 분명히 있으므로 또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쌍차 쌍조를 했는데 긍정과 부정과 긍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묻기를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하느냐고 하는데 이 말은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도 있느냐라는 뜻으로 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을 쌍차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같이 해놨습니다. 이렇게도 돌려놨고 저렇게도 돌려놨고 잘못하면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생의 경기에 따라서 큰 스님들이 이래도 이야기하고 저리도 이야기하고 우리 밥그릇에 따라서 유치원 수준이 볼 때는 유치원 거를 이해하면 되고 대학교 수준이 있는 사람은 대학교 것을 이해하고 그래 여러 가지로 지금 말을 돌려놨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스님이 항상 이야기했지.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적 시공 공적 식세만 알아라.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요것만 알아라. 색적 시공할 때는 공만 딱 나타나는 것 같지만 색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공 안에 딱 숨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공적 시색하는 것도 뭐 색만 나타나는 것 같지만 공이 색 안에 딱 숨어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색을 이야기할 때는 공이 없으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공을 이야기할 때는 색이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있다 없다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공과 유가 이어서는 유를 색은 스님이 저번에 우리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빠르다 했죠. 공과 유가 서로 원흉해서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는 말은 거기에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기법은 공과 유가, 유는 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과 유가 한 가지로 동등해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기 때문에 어찌 있다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영유 영무 또한 있고 또한 없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영유 영무가 또한 있고 또한 없다가 아니라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묻기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가. 비유 비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묻자. 그것도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색공이 우리 몸과 공이 분명히 있어 양쪽이 모두 존재함을 장애하지 않아 서로
쌍조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쌍조가 되어 양편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비유비무도 아닌 것입니다. 색적시공, 공적시색에서 색적시공이라 할 때는 색이 없어 공만 있는 것 같고, 공적시색이라 할 때는 공이 없어 색만 있는 것 같지만, 공과 유를 서로 빼앗아 공과 색이 둘이 아니면서 또한 동시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색적 시공할 때는 색이 공 안에 딱 숨어 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공적 시색은 공이 색 안에 딱 숨어 붙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수무가 있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정만 하는 것을 차정이라 하는데, 얼핏 보면 부정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 자체가 긍정에 통하고, 이 긍정 표덕상조를 이야기합니다. 통하고 있습니다. 즉 없다가 있다요, 있다가 없답니다. 참 이것이 우리 중생들이 지금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왜? 있다가 없다고, 없다가 있다다, 동일하다, 이래 붙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부정이 긍정이요, 긍정이 부정이다. 우리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부정이면 부정이지 왜 긍정이 부정이고 부정이 그게 똑같다, 이래 나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가지고 부처님의 단계에 거의 다다라가면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스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없다 하면은 있다가 없으면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 하는 요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가 존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 할 때 있다가 가만히 요 있는 게 요 안에 딱 숨어 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 할 때는 이 없다가 존재가 안 되면은 이 있다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있다 하면 요 없다가 요 안에 가서 딱 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시에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있다 해도 변견이고 없다 해도 변견이고, 그러니까 보살님들 기분 좋고 봐라. 잘났다 해도 변견이고 못났다 해도 변견이라. 그래서 굳이 돈 많이 들여갖고 저쪽 서울 가서 막 이래 짜집기로 하지 말고, 성형수술 하지 말고, 그 돈 있거든 검정하면 고라고, 그러면 복 많이 주니까. 그래 돼. 서울 가서 돈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얼굴 막 칼대갖고 이래 하지 말고. 왜? 있다 해도, 잘생겼다 해도 변견이고 못생겼다 해도 변견이라. 그래서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집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또 부모님이 물려준 그대로 또 살아가야지. 표덕 해놨는데 이거는 쌍조를 이야기합니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쌍조. 서로 비추고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덕을 드러낸다, 이 말은 표덕을 이야기하고 쌍조를 이야기합니다. 덕을 드러낸다는 것은 연기는 있는 것인가 물으면 그렇다고 답한다. 자, 앞에서는 연기는 있는 것이 물으면 아니라고 했지요. 아니, 부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긍정을 해봅니다. 그렇다. 그래서 부정이 긍정이고 긍정이 부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유, 한유는 무슨 말인가 하니, 앞에 변할 한이기 때문에 변해가면서 있다. 우리의 지금 이 색은 변해가면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변해가면서. 그 우리 수미보살님 같은 거는 옛날에 초이 때는 뭐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 그런데 이제 세월 가는데 이제 이 세월의 힘에 못 이겨갖고 시시각각으로 시시 끄죽거려 변해간단 말이지. 이것을 우리가 부정을 하면 안 돼요. 왜? 한유거든. 변해가면서 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면서. 고정된 시체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 태어날 때 그대로 딱 있어야 되면 누가 그 애를 관리하고 그 애를 키울 것인가. 딱 그대로 있는데, 태어날 때 그대로 있는데 시체가 있다면은, 그래서 문제가 대두한다. 항상 변해가면서. 우리가 크는 것도 변하는 거요, 늙어가는 것도 변하는 거요, 죽는 것도 변하는 거다. 죽는 것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기는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지, 고정된 실체가 없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야 몸 안에 있는 이 오장육부가 전다 서로서로 인드라망, 거미줄처럼 전다 엮기가 있습니다. 다 통합니다.
다 통하니까 한 기관만 고장이 나도 다 전체가 쓰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거미줄처럼 통합니다. 왜? 우리 거물 같은 거 많이 보시죠? 그게 인드라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다에 거물 딱 던져갖고 한 군데만 터집어도요. 고기가 그리 다 나가봅니다. 다 나가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는 것인가 물으면 그렇다고 답한다. 왜? 연기는 자성이 없어. 자성은 왜 없노? 본성, 불성은 변하기 때문에 없다. 없어 꼭 공하기 때문이다. 어떤 분은 공을 없다, 비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이것은 잘못 해석입니다. 공은 없다, 비었다 이것이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때는 우리 몸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실체가 없다. 나라고. 인연의 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실체는 없다. 그 인연이 끝나면 소멸된다. 소멸되는 것이 뭐고 죽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인가 하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한다. 양쪽이 존재함을 장애하지 않기 때문이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하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한다. 서로 빼앗아 쌍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전부 다 이 긍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요 앞장에서는 싹 다 부정으로 나갔는데 덕을 드러낸다, 표덕을 드러낸다는 것은 앞에서는 연기법을 전부 부정으로 해명하시, 부정은 쌍자 차정이거든요. 부정으로 해명한 것에 반하여 여기서는 전부 긍정으로, 긍정은 쌍조 표덕입니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연기가 있느냐고 물으면 앞에서는 없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 까다는 하나의 이유가 언제든지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이 그대로 있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변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변하면서. 또 연기가 없느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긍정합니다. 연기는 무성으로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없다고 대답을 하여 앞의 말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했는데 나중에 가면 똑같은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기는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하느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긍정을 합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으로서 서로 걸림이 없이 양편이 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기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냐고 하니 또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으로 서로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색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유, 영무도 맞고 또한 있고 또한 없는 것도 맞고 비유, 비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도 맞고 유라해도 맞고 무라해도 맞고 모두 다 맞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거 쌍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다 아니라고 부정을 했지만 쌍차를 이야기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긍정이 되므로 쌍조가 되므로 여기에서 모두 그렇다고 긍정한 것과 그 내용의 본질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부정이 긍정이요 긍정이 부정이고 쌍차가 쌍조요 쌍조가 쌍차다. 이것을 우리가 학대해서 가면은 아내가 남편이고 남편이 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딱히 고정된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 아내가 되면 부엌에 가서 그릇도 씻고 걸레질도 하거든. 그 행위는 아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도 순간적으로 될 수 있고 아내도 남편이 순간적으로. 왜? 남편이 걸레질하고 그릇 씻고 일할 때 남편 또 아내가 또 경우에 따라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환하면서 존재하니까 남편이 아내고 아내가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지만 남편이면 남편이고 아내면 아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은 아내가 남편이고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차표 운용, 차정과 표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어갑니다.
또한 연기하기 때문에 유효, 유는 있다는 것입니다. 연기하기 때문에 무효, 무는 없다는 것. 연기하기 때문에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이와 같이 가림과 드러냄이 운용무이하니 모든 것이 연기가 자제한 까닭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설한 차전과 포덕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본래 연기가 운용자제하고 이를 논의하는 차와 표, 차전과 표덕이 또한 운용무이한 거죠. 운용무이는 서로 걸림이 없고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말의 표현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쌍자 쌍조를 가지고 논어가 아니고 의입니다. 의. 논의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법회 때마다 매일 하는 반야신경에서 색적 신공 공적 시책이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책이나 앞책이나 거의 다 색적 시공 공적 시책에 대한 전다 해석입니다. 해석.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색적 시공 공적 시책이 그 말 그대로 중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이라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번에 스님이 이야기했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8만 4천 이 경전을 싹 줄여본 게 뭐? 우리가 엊그제 해야 하는 건강경입니다. 건강경을 또 쑥 줄여본 게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이요.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이 반야신경만 우리 알아도 굳이 다른 공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야신경만 알아도. 옛날에 두 스님이, 법수 스님하고 일 스님이 10년 동안 참 이게 직이라, 직이 도반. 같은 길 도반인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 이제 같이 다니지 말고, 니는 이대로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내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10년 후에 만나자 해갖고, 10년 후에 만났어. 그래갖고, 이 법수스님은, 막, 건강경도 했고, 한경도 했고, 법화경도 했고, 자기가 먼저 하는데, 정말 뭐, 반풍수 넘가 잘해. 잘했는데, 니는 뭐 했노? 이런 물어보니까, 나는 반야신경 때문에 뭐 안 했다. 에이! 그게 공부라고 하나. 반야신경 그걸 30분만 다 하는데. 그럼 내 반야신경 하는다면 니 한번 들어볼래? 그래, 뭐, 알았어. 반야신경 그걸 눈 감고도 내가 한다고. 반야신경을 하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립니다. 꽃비가 싹 눈 오듯이 내리니까 법수 스님이 그 이수 스님한테 무수삼배를 딱 하면서 네가 정말 깨찍구나.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나에게 맞는 것 딱 한 가지만 갖고 들어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법수 스님은 이거저거 찝찝이다가 말았고 이수 스님은 딱 반야신 있고 하나 갖고 깨짚은 거예요. 정덕을 한 거예요. 정덕을. 그래서 정덕을 하고 나면 어디에서 어떻게 정덕을 했든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서울을 가잖아요. 서울이라 하는 목표점이 딱 있는데 김해 가서 비행기를 타든 마산역에서 KTX를 타든 양덕에 가서 고속버스를 타든 안 그러면 자가용을 가든 화물차로 가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살살 걸어가도 목표점은 서울이라는 하나라는 거요. 그래서 여기서 뭐 기차 타고 저쪽에 저 뭐고 대전 갔다가 내려가고 대전에서 천안까지 고속버스 타고 또 고속버스 타고 천안에서 또 저쪽 수원까지 또 자가용 타고 수원에서 걸어가면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만 딱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만. 내게 맞는 기도를 가지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한 개 더 딱 추가. 한 개, 두 개만 갖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면은 어저께도 스님이 법문에서 그랬는가 좌로 법문에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마음만 바쁘고 절대 온성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입이라 스님 말은 안 듣더라고. 어디 가면 우리 절에 건강경이 최고다. 그럼 건강경 해볼까 지랄하다가 아니다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우리 절에는 간시한 보살이 최고다. 또 간시한 보살 또 해볼까. 또 가다가 또 뭐 검정하면 가니까 강명진이 최고더라. 그 강명진 해볼까. 마음만 바빠 아무것도 안 해. 죽다 이고 소다 이고 막.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들어가라. 망정을 반하며 이치가 저절로 들어. 망정은 사리에 어두워 갈피를 잡지 못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망정을 반하며 이치가 저절로 드러나고 이치가 드러나며 망정이 저절로 없어진다. 망상을 반하면 부정을 가리키고 부정은 쌍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치가 나타나면 긍정을 말합니다. 긍정은 쌍조래요. 즉 여기서는 부정을 하니 긍정이 되고 긍정을 하니 부정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비유하자면 구름이 다 걷히면 해가 드러나고, 해가 드러났다는 것은 구름이 다 걷혔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가 즉 표고, 차 부정이 즉 긍정이고, 긍정이 즉 부정으로서 차정 이대로가 포덕이고 포덕 이대로가 차정인 것입니다. 자, 무엇이 있다가 없다고, 없다가 있다. 지금 그 소리입니다. 부정이 긍정이고 긍정이 부정이라는 얘기. 내가 니고 니가 내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산다가 못 산다고, 못 산다가 잘 산다. 잘 사는 것을 어디를 기준을 해서 우리가 잘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못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산다. 상대적으로 잘 살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앞집에 102호 사는 사람은 좋게, 뭐, 자가용도 좋은 거 타고 이러면 좋게 잘 살고, 103호에 사는 나는 옆집인데도 좋게, 뭐, 그 상대적으로 못 사는 것이지, 또 내보다 못 사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은요, 뭐가 생기노? 내 욕심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교도 하지 말고 욕심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만족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